스스로 거취 정해야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인적쇄신, 만취운전 강기훈 정리할 듯. 강기훈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혐의로 지금 징계를 받은 상태죠. 이걸 좀 볼까요?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 면허 취소 수준 훌쩍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서 벌금 800만 원을 물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9월 정직 2개월을 결정을 했고 지난 5일 징계가 종료가 됐다라는 거죠. 네. 징계가 종료가 되고 병가를 냈다가 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복귀한 강 행정관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이 있었죠. 근데 관련해서 대통령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현재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행정관은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의원님, 사실 통상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람 중에서 면허 취소 정도의 음주운전이면 정직 2개월이 아니라 바로 사퇴를 하거나 하는 좀 늦은 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이제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 능력이라든가 전문성 이거보다는 도덕적 부분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에는 정서법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가운데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통치권, 소위 말하는 통치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누구든지 간에 원하는 상황에서 인사권에 대해서 인적 쇄신을 하겠다 등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통치권에 상당히 영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물밑에서 거대하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 수순입니다. 지금 나오는 일련의 이런 어떤 인사에 대한 보도 내용들은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수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즉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잘못을 했거나 또는 그러한 어떤 질타를 받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달라진 용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뭐 참모진 누구 자진 사퇴하도록 하든지 뭐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건 대통령의 인사권, 통치 차원의 문제인데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을 뿐이지 인적 쇄신을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다. 지금의 흐름을 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흐름이냐 볼까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 직접적으로 실명을 얘기를 하면서 요구했던 사람이 8명이 있다고 하죠. 누구냐? 강훈 전 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 그리고 강기훈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훈 비서관의 경우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죠. 관광공사 사장에 지원을 했고 최종 3배수에 남았지만 어쨌거나 자진 철회를 했다라는 거. 김호진 비서관의 경우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지금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자진 사퇴하지 않았어요. 지원한 상태인데 일단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어제자로 다시 병가 끝내고 복직했다는 강기훈 행정관 음주운전 혐의 아마도 거취가 정리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는 3명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8명을 얘기를 했죠. L비서관, C비서관, K비서관, H행정관, K행정관 5명이 남아 있습니다. 정 의원님,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의지 남은 5명도 거취가 조만간 결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쇄신을 할 거면 좀 티나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행정관이나 비서관 수준이 아니라 그 비서실장 교체로 가서 새 비서실장이 와서 자연스럽게 행정관들이 교체되는 모양새로 가는 게 훨씬 맞다.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는데 후임 비서실장으로 누가 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걸까요?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 내외가 비토권이 없는 사람이 와야 되니까 뭐 원희룡 장관도 뭐 한바탕에 오를 수 있고요. 그럼 뭐 일기 내각에서 아마 차출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비서실장부터 바뀌면서 전체 좀 물갈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바뀐다면 원희룡 전 장관이 비서실장으로 올 것 같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한 예지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인사에 관한 것은 그 시기와 방법 등등이 이제 다양하게 고려가 돼야 되고요. 또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될 것이 시기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국민적 여론이 여러 가지 구설수로 인해서 시끄러워지는 상황에서 인사를 통해서 국민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50대 50입니다. 인사가 일종의 메시지라는 형태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네. 인사를 통해서 국민 전환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인사를 했다 해서 국민이 바로 전환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인적 쇄신 대통령실에서도 이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살살 좀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뭐 이런 부분들 자진 철회하는 것도 있고요. 거치고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대통령실 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친윤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이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인사들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보좌하는데 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분들은 보좌하는 기능이 상실된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조치를 할 때 속도감 있게 그리고 좀 더 폭을 넓게.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가능한 수준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의 얘기죠. 대표적인 친윤입니다. 친윤도 대통령께 부담되는 분들 스스로 거취 정해야 지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보좌진 참모진들은 알아서 가십시오라는 얘기를 지금 친윤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상희 의원님 네. 원래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내 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핑계죠. 네, 나갈 수 있는데 핑계를 대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우리 김재원 최고가 조금 전에 멘트를 했습니다만은 네. 역시 뭐 제가 한 얘기 연장선에서 드릴 수 있는 얘기인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무한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대통령실에 근무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어떤 정확한 잘못이 있어야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서 신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의 통치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라면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살신성의의 정신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 대통령실 측근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을 운영하기에는 이미 그 영향력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거취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이 이런 인적 쇄신에 거론되는 사람들은 정말 김재원 최고가 이야기했던 대로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거취를 정해주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상당히 편한 부담감을 들어주는 그런 일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아유 내 몸이 아니야 놔줘야 가지라는 말은 핑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 교체를 제가 예견을 하는 건데요. 지금 대통령 담화 이후에 네. 비서관이나 행정관 몇 명만 바뀐다라고 하면은 대통령께서 직접 행정관 인사 정도의 관여를 한 수준밖에 안 돼 버리기 때문에 그 높은 비서실장 정도가 교체가 돼야지 네.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말단 지역적인 인사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서실장까지 교체까지 제가 좀 예견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이상희 의원님이 대단한 예지력이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자진 사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비서실장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자진해서 나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 예, 본인도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 운영이 출석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디펜스도 하고 하셨지만은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대통령실 기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바꿀 수는 없고 그런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기조를 가진 비서실장이 와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이상희 의원님 짧게. 이 내 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 약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외압위에서 흔들릴 경우에 자칫하면 내 거취를 경솔하게 이야기했으면 할 경우에 통치력이 또 영향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이 있다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또는 여의도 중심을 통해서 인적 쇄신이 있을 것이다. 개각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용산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인사에 대해서 용산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 얘기가 맞다면 이후에 이어질 추가적인 쇄신한 어떤 액션 조치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